안녕하세요. 민주충의 이재희입니다. 밖에 계신 분들은 신진을 위해서 안으로 다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11시가 되었습니다. 밖에 계신 분들은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식 진행을 위해서 핸드폰은 진동으로 하시거나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주에서 아주 열심히 왔어요. 교수님 오셨습니까? 아유 오셨어요. 아, 오케이. 고맙습니다. 종인
빨리 옆에. 다시 한번 이거 안 찍었어. 여기서 한번 찍었지. 아니 여기서. 이장호 감독 여기 앉혔던데. 너 뒤로 좀 물러. 이장호 감독 여기 앉아있어요. 빨리 하려고. 이장호 씨. 자리 여기 있네. 수상자 이 앞에서 올라가시기 때문에. 영화 잘 돼요. 언제 개봉? 9월만 아이고. 예, 예, 알아요. PD님 연락처 좀 주시면 방송에 저기 들어가서 다운 좀 받겠습니다. 저희가 영상을 따로 찍는 팀이 없어서. 네. 빨리 시작하자고. 시를 진행하겠습니다. 장례 정돈 부탁드리겠습니다. 곧 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핸드폰은 진동으로 해주시거나 꺼주시기 바랍니다. 장례 정돈 부탁드릴게요. 이병호 회장님, 성공된 분 계세요? 예. 시작하겠습니다. 뒤에 오신 분들 생각해서 앞으로 좀 땡겨 앉으시라고 좀 앉는. 예. 뒤에 오신 분들 뒤에 앉. 예, 뒤에 앉으신 분들은 앞으로 좀 당겨 앉아주시겠어요? 나중에 오시는 분들이 앉을 자리를 위해서 앞으로 좀 당겨 앉아주십시오. 잠시 장례 정돈하겠습니다. 앞에 빈자리에 앉아주세요. 저는 영화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잘 몰랐는데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라고 그러네요. 채워졌죠? 됐어.
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총회 시작 전에 민족중의 사무총장인 김한선 사무총장의 성원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한선 사무총장님 나오셔서 성원 보고해 주십시오. 좋은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칙 제19조 사안에 의해서 200여 명이 참석하게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민족중흥회 정기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족중흥회 정재호 회장께서 개회선언을 하시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제40차 민족중흥회 총회 개최를 선언합니다.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화면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순국선열 호국 영령 및 박정희 대통령 내외분과 먼저 가신 회원 여러분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호 회장께서 인사가 있으시겠습니다. 나라 안팎 사정이 엄중합니다. 여러분 뵙는데 첫인사가 너무 딱딱한 경직된 언어를 구사하게 된 것을 슬프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은 그렇습니다. 북한의 전쟁 도발 의혹은 날로 심각합니다. 거기에 맞서는 우리의 안보 환경에는 엄중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여야는 죽기 살기로 경직된 투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감히 이념적 내전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가 끊기지 않고 되풀이 되는가? 어제 밤새도록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평소에 생각합니다마는 우리 민족은 우리 역사인식에 대한 기나긴 어두운 터널을 뚫지 못한 채 과거 회귀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실십선상 빛나는 우리 현대사가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오늘 우리 모임의 주제를 박정희 정신을 오늘의 되살려야 한다고 정했습니다. 인간 박정희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어른을 가리켜서 함부로 독재자라고 외쳤습니다. 그 당시에 운동권 학생들이 지금 우리의 의회 권력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사가 왜 이렇게 왜곡됐는데도 바로잡을 결심을 굳히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초상화를 슬프게 생각합니다. 저는 감히 속담 하나를 인용하고자 합니다. 속담이라는 것은 그 백성들에게 주어진 오랜 세월 있기가 낀 삶의 지혜입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조상의 엄덕을 기리지 못하는 자손의 집안 장독 때에는 온유울 햇살도 피해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이 보도를 통해서 똑같은 감동을 느끼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이성만 박사의 정체성을 기리는 그 어른의 건국전쟁을 실력으로 우리는 목격하고 그 목격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역사의식의 정점에 서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조상의 엄덕을 감사한 줄 모르는 백성에게 역사는 항상 준엄한 심판을 요구했습니다. 그 심판 앞에 우리는 피고석에 앉아서 머리를 조아리고 있습니다. 다행히 위대한 선각자 이성원 박사의 정체성을 건국전쟁이라는 한 편의 드라마, 실록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의 젊은이들, 이미 낡은 추억에 매달려 있는 노인들의 조사도 다시 그 어른의 생각하게 됐습니다. 국가적으로 매우 다양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인간 박정희의 정체성, 부국 강병을 외치다가 호련히 돌아가신 그 어른의 민족 중흥의 역사의식을 오늘에 되살린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 정신이라고 감히 외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민족 중흥회는 박정희 대통령의 부국식욕, 부국전쟁, 잘 살아보겠다는 그 절규를 실현하기까지의 그 어른의 행적을 다시 되돌려보는
위대한 추억을 부활시켜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박정희 전쟁을 실록 영화화하기 위해서 우리의 온 정신을 쏟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들의 박수가 필요합니다. 못 살겠다. 그거는 지금도 이 소리를 외칠 때는 저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려운 고비를 뚫고 이겨낸 그 선각자들의 위대한 실록에 대해서 우리가 진심 어린 감사를 표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자신의 못난 수상화에 대해서 우리는 힘을 뱉을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저주에서 끝내지 말고 심기일전에서 일편단심 민족 중흥을 위한 우리의 투쟁에 한 뺨의 멈춤도 없기를 소원드리면서 오늘 4월 11일 총선거 앞두고 우리가 이러한 귀한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거법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구체적인 언급은 회피하겠습니다만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어설프게 이기면은 엄청난 또 하나의 태풍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태풍이 아니라 광풍입니다. 미친 바람, 돌개바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거를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설픈 승리보다는 명백한 승리를 획득해야 됩니다. 이 전주곡 나의 조국 박정희 작사 작곡한 그 연주를 들었을 때 그 솟아오르는 감동을 억누를 수가 없습니다. 고마워해야 됩니다. 그냥만은 독재자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을 희생하면서 나라 살찌게 하기 위해서 독재를 했습니다. 그들은 돌아가셨을 때 당신의 집무실 금고에는 돈이 6억이 있었습니다. 18년 독재 정치 끝에 그 어른의 잔금은 6억이었습니다. 그 시절 명동의 땅 한 평은 2억 7,300만 원이었습니다. 그 어른은 독재자라는 외침이 들끓을 때 나의 무덤에 침을 뱉어라. 그 짧고도 굵직한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을 감수했습니다. 그는 독재자가 아니었습니다. 구세주였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인사 말씀이 너무 길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실 분, 훌륭한 분들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약속의 절기를 우리가 함께 음미하면서 오늘 뜻있는 시간이 되어주시기를 감사드리면서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정재호 회장님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정홍원 전 국무총리님의 격려사를 듣겠습니다. 문재인 시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문재인 면전에 공개 질문을 내 큰 파장을 일으켰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맹호 출림의 기상으로 대한민국 우파 진영의 지평을 여신 정홍원 전 국무총리이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정재호 회장님과 민족중흥회 회원 여러분, 민족중흥회가 창립 40주년을 맞이하여 정기총회와 함께 특별 강연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민족중흥회는 1984년 창립 이래 박정희 대통령의 생애와 정치 철학을 연구 출판하고
박정희 대통령 추도 행사 등 각종 기념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오늘의 강대구 대한민국이 있게 만든 이승만 건국 대통령과 박정희 부국 대통령의 업적을 지우고 대한민국을 부정하려고 하는 반국가적인 세력에 맞서 올바른 역사의식과 민족 정신을 지키려고 애써온 민족 중흥회의 노력에 감사와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민족 중흥회를 우뚝 세우고 빛을 발하도록 이끌어오신 정재호 회장님께 깊은 존경의 뜻을 표합니다. 정재호 회장님의 정론 일갈은 칼날 같은 현안 분석과 방향 제시를 통해 깊은 감명과 함께 나라의 방향성을 터득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수십 년 전 조상들이 겪은 민족 순환의 역사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국민 계도와 교육에 꾸준히 열정을 쏟고 있는 이스라엘은 작으면서도 강한 국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헐벗고 굶주렸던 시절이 겨우 반세기밖에 지나지 않은 우리나라는 그 어려웠던 시기를 되새기기보다 그런 시대를 떠올리기조차 거부하는 사람마저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세계의 경제가 6.6배 성장한 데 비해 우리는 무려 350배나 성장하는 기적을 일구었습니다. 어느 외신 기자는 대한민국은 로켓처럼 치솟은 나라라고 극찬합니다. 그 결과 오늘날 우리의 삶이 선진국에 비해 한치라도 부족함이 없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다른 선진국들조차 우리의 제도와 기술을 배우려고 하고 있고 우리의 물건을 사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좁은 목표의 가난을 딛고 일어선 오늘의 부유가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운동 잘 살아보세에서 시작된 것임을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박정희라는 구국 일념의 화신을 만났기 때문에 온 국민이 한마음 되어 수천 년 동안 이어져온 가난의 굴레를 벗어 던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부유를 바탕으로 민주화까지 이룸으로써 명실상부하게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감사를 잊은 채 안일과 교만에 빠져 나라를 곤두박질 치게 만드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암흑기라고 할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의 말대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가 다 함께 못 사는 나라임을 몸으로 느껴야 했고 멀쩡한 헌법 아래에서도 이렇게 나라가 무너져갈 수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 암흑기 동안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영토와 국민의 안전 그리고 주권이 무시되고 오히려 파괴되는 현상을 목도하였습니다. 그 누구보다 모범이 되어야 할 지도자급 고위공직자들이 법을 무시하고 도덕과 상식을 짓밟는 행태를 무수히 목격해야 했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 장관이 자기 딸의 영달을 위해 문서를 조작하는 등 범죄를 저지르는가 하면 법의 최종 수호자인 대법원장이 거짓말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도지사 재직 시의 수많은 범죄 행위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고 당 대표까지 되더니 입법권을 좌지우지하고 재판 일정도 자기 마음대로 바꾸면서 법원을 우습게 만드는 장면도 보았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할머니의 후원금을 빼돌려 재판을 받는 국회의원이 있고 온갖 괴담과 거짓 선동을 하다가 거짓이 탄로나도 뻔뻔스런 태도로 돌변하는 국회의원도 보았습니다. 이제는 국회가 범죄 피의자들의 도피처가 될 판이라는 말이 나오는 지경입니다. 필설로 다 표현하기 어려운 정치 지도자들의 추악한 모습들이 문재인 정권 이후 계속되면서 우리 사회는 어느덧 법과 상식은 물론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전에 보지 못하던 패륜과 타락 그리고 상식 이하의 반사회적 행동들이 빈발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현실을 한탄하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동방예의지국이라고 칭송받던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이른 데에 대해 우리 국민 모두 엄숙히 자성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한만벽 오늘의 불을 이룬 것 같이 이제 온 국민이 정신을 차리고 도덕 청정국가 대한민국을 만들어 자손들에게 물려줘야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번 4월의 국회의원 선거는 나라의 명운이 걸린 선거가 되었으므로 온 국민은 나라의 주인답게 주권자로서의 사명을 다하여야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북한 정권을 옹호하거나 대한민국 역사를 부정하려고 하는 사람은 국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나아가 파렴치한 범죄 전력이 있거나 처벌받아야 할 사람, 그리고 괴담이나 거짓말로 국민을 선동한 전력이 있는 사람은 국회의원으로 선출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의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는 사람은 국회에 내보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특권이 사라지면 국회의원들이 저절로 국민의 종복으로서의 자세를 갖추고 국민들의 아픈 곳,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법을 찾아 헤매게 될 것입니다. 금년 5월부터는 그러한 대한민국에서 살도록 합시다. 고성욱 박사님의 4월 10일 총선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한 특별 강연에 큰 기대를 겁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 금년 한 해 건강과 행운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호원 전 국무총리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축사를 해주실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유진영 최고의 행동하는 정치인 고영주 자유민주당 대표이십니다. 전설적인 공안 검사의 대가로 법적으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것을 낙인 찍어주신 분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자유민주당 대표 고영주 변호사입니다. 먼저 올해로 40주년을 맞으신 민족중흥회 제40차 정기총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민족중흥회를 40년 동안이나 지키고 키워오신 정대호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이 헌신과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민족중흥회를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매년 10월 26일에 박정희 대통령 추도식을 주관해온 단체라는 것입니다. 민족중흥회와 저와의 인연을 말씀드리면 영광스럽게도 미국한 제가 민족중흥회의 요청으로
2022년 10월 26일 제43주기 박정희 대통령 추도식에서 제가 추도사를 한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저를 불러 세우신 정재호 회장님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44주기 추도식에서는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하시어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묘소 참배를 함으로써 윤석열 정부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화해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은 그동안 계속해서 박정희 대통령의 추도식을 주관해온 민족중흥회의 헌신 덕분이라 할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세계 7빈국의 만성 가난과 사회적 혼란 그리고 호시탐탐 적화를 노리는 북한의 위협이라는 삼중고 속에서 조국 근대화의 기치를 내걸고 안보태세 구축과 병행해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최단기간의 발전이라는 이른바 한강의 기적을 이뤄내어 우리나라를 세계 10대 경제 강국 또 세계 6대 군사 강국에 오르게 하신 그야말로 우리나라 부국 강병의 비조이십니다. 한편 북한 공산정권과 그들의 사주를 받는 남한의 종북주사파 세력들은 이렇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그대로 두고서는 대한민국의 공산화, 즉 적화 통일이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대한민국을 부끄러운 나라,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인 것처럼 역사를 조작하기로 하고 그 방법 중에 하나로 대한민국을 세우고 키운 위인들을 모조리 흠집내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선적인 공격 대상을 건국 대통령인 이승만 박사님과 부국 강병의 비조인 박정희 대통령님으로 정하고 그동안 무차별적인 공격과 조작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 결과 오늘날의 젊은 세대들 중 상당수가 박정희 대통령님에 대하여 왜곡된 인식을 하게 되었고 급기야 국가관과 애국심까지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나라를 지키려면 무기와 장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국가의 정통성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자기 나라를 지키려는 의지와 애국심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에게 애국심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우리 역사를 사실대로 알려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건국과 발전 과정에 대한 자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영국의 처칠 수상과 우리나라의 단지의 신채호 선생님께서는 일찍이 역사를 이긴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설파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학교 교육에서 역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서 현재 많은 사회적, 이념적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편 종전에 노무현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서 제일 먼저 폐지한 것이 1968년 12월 5일 박정희 대통령 정부에서 공포된